자, 그러면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이 만든 신세계. 운전자들의 평생 보디가드. 요즘 현대인에게 산소와 같은 이것. 누구든 어딜 가나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바로 와이파이. 진정 인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와이파이. 그런데 인류 생활의 필수가 된 이 와이파이 기술이요. 전문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미모의 배우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요? 1933년 18살 나이로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며 사랑받은 배우 헤디 라마. 저분이 그러면 와이파이를 발명하신 건가요? 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와이파이 탄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헤디는 어느 날 비보를 듣고 맙니다. 전쟁 피난민이 탄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후 배우 헤디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작곡가 조지 앤타일의 집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나타나는 공명의 원리로 주파수 혼동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듣고 주파수 혼동 기능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나사 스파이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헤디는 데뷔 1년 만인 19살에 군수업계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맨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남편이 무기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 헤디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헤디가 과학자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긴 연구 끝에 결국 1942년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을 개발한 뒤에 특허 출원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주파수 호핑. 미국 정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배우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미군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부터는 헤디가 특허를 낸 주파수 기술이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발전.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GPS,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기술에도 배우 헤디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헤디의 발명이 인정을 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요.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과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무선통신의 어머니인 헤디 라마.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취한다 취해 한 사발 추가열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컬처 쇼크를 부르는 한국 모모모.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타기. 에? 왜요? 아니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고른 이유가 뭘까? 근데 저도 사실 예전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프랑스 그 방송 관계자가 와서 이제 같이 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지하철을 타고 놀래서 넘어가더라고.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네. 그러니까 파리엔 이런 게 없대요. 아니 사실 그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에 막 쥐다니고 시설도 오래돼가지고 되게 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보고 놀래. 굉장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거에 놀래요. 아주 쾌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 실시간 열차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컬처 쇼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와이파이. 빠르고 편리한 와이파이가 그것도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와 미국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들에서도 한국 지하철의 와이파이는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며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지하철이 기술적으로도 엄지척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깨가 한 10cm 정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 업체 현대로템에서 2018년
대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전동차 사업을 수주. 이게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만 시장에서 발주된 철도 차량 사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 한 사발 추가요. 어떤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지고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으뜸입니다. 에너지 저감 운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안전성 면에서도 월등, 차량 기지에서 차량 상태 및 고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유명 종합제에서는요, 이런 기술을 높이 사서 대만 철도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가 될 것이다 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다고. 빨리 여행 좀 풀려서 네. 대만 가서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 확 드네. 그리고요, 올해는 현대로템이 싱가포르 전동차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요, 세계 철도 시장에서 선진성을 인정받아 높은 수준의 기술과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진업체들만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엄격 깐깐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히 인정받고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도입돼 추락 사고 예방에 효과를 준 스크린 도어 기술. 이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요. 브라질과 중국, 프랑스 등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생기면서 사고가 확 줄기도 했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